계양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긴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부터 쉽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최저임금이 이제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각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도시냐, 농촌이냐, 또 도시도 대도시냐, 소도시냐에 따라서 사실 그 생활 권역에서 살고 있는 그 집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가 수준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수준에 맞는 생활임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산출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계양구의 경우 현재 생활임금이 시급 6,790원입니다. 네. 인천은 6,880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또 남동구는 또 8,250원이에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이 이제 높지 않은 수준인데 이제 생활임금 이렇게 편차 다르게 정해지는 배경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도 거기에 이제 기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조례는 그 최저임금 105%를 넘지 못하게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 당시에 경론이 있었지만 일부 반대한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제한을 두었던 건데요. 사실 인천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생활임금이 각 구마다 이렇게 크게 차이 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마다 그 생활임금을 정하는 기준들이 좀 네.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각 구가 별도로 정하는 것보다는 인천시가 시 전체로 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활임금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이제 들어도 낯선 느낌이 있는데 일단 그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최저임금, 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의 경우 떠올리면서 기준을 하는데 네. 일반 기업에 이 생활임금이 적용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생활임금의 경우 어떤 근로자들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최저임금은 강제사항이잖아요. 이제 생활임금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우리 도시에서 사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소득은 보장을 해줘야 네. 생활하는데 최저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을 참 명시적으로 선언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그 지자체의 소속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출자 출연 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고 국시비가 포함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적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임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구비 전액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또 국시비를 포함한 사업에 채용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간에 또 임금 격차가 나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또 이제 국가가 법을 개정을 해줘야 되는 또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그 구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국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양구의 경우 이제 생활임금 도입 1년 만에 지금 해당 조례안 이 개정안을 내놨는데 상한선을 둔 항목을 이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상한선을 둘 때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다시 개정하게 됐는데 이 개정 배경과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보고자 합니다. 네네. 이거 뭐 또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독소 조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그 최저임금의 105%라는 건 지금 이 우리 지역의 인천시의 그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때 그 생활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 아주 좀 맞지 않거든요. 적은 액수가 되고 또 남동구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뭐 1,5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임금 생활임금 그 조례 재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돼서 그 이제 뭐 한국노총하고도 간담회도 좀 가졌었고 그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임금을 확산시키는 부분, 네. 그 부분은 구가 또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민주노총이든지 한국노총이든지 이 노조들이 이런 것을 또 확산시키는데 좀 예. 기여를 또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서로 의견 나누고 교류하면서 이것들 구뿐만이 아니라 이 전반에 좀 확산시켜 나가는 것들도 같이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제 쉽게 보면 이제 생활임금의 상한선을 없앴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쉽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생활임금의 재기능을 하려면 시급 기준을 올리는 게 우선 필요한 일 같기도 합니다. 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된다고 가정할 때 어느 정도 인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상임위를 통과하고 내일 이제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상임위에서 심의가 되면 뭐 본회의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금액을 딱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위원회에서 할 일이고요. 올해 생활임금이 정해졌고 내년도 생활임금이 9월 달 경에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인천시의 물가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유사 직종의 그 임금이라든지 평균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천시의 그 평균 교육비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는데, 지금 계양구는 물가지수 평균 물가 인천시 평균 물가지수의 45% 정도, 그 다음에 교육비의 뭐 47.3%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생활임금을 올리려면 이거를 50%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60%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구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들은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생활임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 그 각 구가 구마다 이것을 또 연구 용역을 줘서 맡겨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평구, 계양구 생활임금이 뭐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남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천시가 인천시 그 생활임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번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시하고 각 구가 거기에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리가 좀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동계에서 또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10,000원 이야기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생활임금이 좀 오르는 방향으로 갈 때 이 최저임금 10,000원에 얼마나 육박할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뭐 쉽게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확산시키는 이유도 빠르게 오르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좀 올려볼 것인가. 그래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것들을 선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지금 뭐 선거운동 기간인데 각 후보들이 내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그 이번 대통령 임기 안에 최저임금 10,000원에 도달하지 않을까. 사실 최저임금을 뭐 연 10%씩만 보장하더라도 5년이면 충분히 지금 10,000원을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생활임금과 또 지역경제의 어떤 발전을 같이 생각하는 시각에서 또 주민들에게 유익한 제도로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